전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하, 봤죠? 이건 참을 수 없지. 안녕하세요, 이쏘입니다. 긴급 속보. 애플워치는 시리즈 4부터 심전도 측정을 위한 ECG를 탑재했는데 나라마다 지원하는 국가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지만 한국은 이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정식 방법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사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해서 파장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게 왜 좋냐?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는 그냥 손에 착용하고 간단히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심방세동이라든지 부정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었어요. 단 전문적인 의료용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작은 스마트워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리즈 4부터 여러가지 후기 그리고 부정맥을 감지해서 치료했다는 그런 후기들을 보면 의료용 장비는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 용도로는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한국은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한국은 아직 의료기기 관련 규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도 탑재가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자료를 좀 검색해보니까 2020년 3월부터는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서 몇 달 뒤에는 진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ECG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ECG를 서비스 중인 나라의 제품을 구입해서 그 나라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서도 ECG, 그러니까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반드시 ECG를 서비스 중인 국가의 제품을 구입해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위의 정보를 보면 이번 베타 버전에서 버그인지 지역 체크하는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한 번이라도 ECG를 활성화하게 되면 한국에서 판매한 애플워치도 건강 데이터를 동기화해주면 심전도 측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상 기계가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막아 놓으면 또 뚫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랄까? 아니, 정확하게는 테크충의 마음이죠. 하지만 절대 따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베타 버전의 버그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식에서 다시 막힐 수도 있고 또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관해서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아이폰과 애플워치 모두 가장 최신의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을 2개 들고 온 이유는 원래 아이폰 11 프로의 애플워치 5를 썼거든요. 이 방법에서 이제 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초기화된 아이폰 7을 준비했어요. 방법은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profiles.com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폰이랑 애플워치의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iOS 베타 프로파일 요거를 설치하고 워치OS도 베타 버전의 프로파일을 설치를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면 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뜨지? 업데이트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오겠습니다. The next day. 업데이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애플이 갑작스럽게 신제품 발표를 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이폰에서 iOS 13.4 베타 5, 워치OS 6.2 베타 5로 모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ECG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해서 기록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지만 저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베이나 타오바오에서 이 작업을 대행해주는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단 제가 이것 때문에 절대 따라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인데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 업자가 진짜 큰맘 먹고 유출을 하려고 이것을 한다? 그럼 내 아이폰에 사용 중인 데이터도 함께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팬티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만약 사진을 찍었다, 이러한 것까지 모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후기가 많은 제품으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계정을 알려줘서 활성화하는 방법, 아니면
활성화된 공유 계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유된 계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폰도 새롭게 초기화했고 애플 아이디도 새로 만들어줬어요. 구입 비용은 5,200원 정도 들었고 채팅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헬로우라고 하고 이것저것 내용이 많은데 결국에는 아마 아이폰의 베타를 업데이트해라 오케이를 하니까 이 판매자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 얘라고 딱 쳤는데 갑자기 또 중국어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보면 중국과 싸워라. 뭐지? 밑에 있는 것을 넣으니까 중국어로 말을 하세요. 번역기를 돌려서 베타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고 또 갑자기 한국어로 보내주는 거예요. 되게 친절히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모두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 작업은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저장 공간 관리, 건강 데이터 끄기 및 삭제를 누르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테스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중 인증이 날라오길래 알려줬고 또 갑자기 뭐라고 나와서 전화, 잠금, 화면 비밀번호 제가 한 번 더 알려주니까 아닙니다. 판매자가 많이 답답했던지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6기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는 이제 6자리를 알려달라 이러는 것 같아서 또 잘못됐다고 하고 갑자기 나는 노력한다 고맙소 친구 천만에 비밀번호가 옳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서 나는 종료 실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도 수수료 작지 않은 한 5,200원 커피 한 잔 값을 투자했는데 비밀번호 실패했다고 그냥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이때 살짝 멘붕 왔거든요. 판매자가 말해줄게 키체인에 관한 것을 다시 설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 친구.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니까 방금 완료 건강 데이터를 켜라 한국어로 번역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이제 어떻게 다시 세팅하는지 알려줬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아이클라우드에서 건강이 꺼져 있는 것을 켜주기만 하면 이제 건강 앱으로 들어갔을 때 검색 심전도가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플워치의 심전도 활성화된 것을 보고 나서는 이제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도 바꾸고 동기화도 해제하고 애플워치에 한번 활성화를 하게 되면 활성화를 하는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줬습니다. 요즘은 제가 갤럭시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착용 안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한 달, 2달 만에 애플워치를 착용하는데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앱에서 심전도 앱으로 들어가서 현재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야. 한국판 애플워치에서 ECG를 실행했어요. 여기서 손가락을 디지털 크라운에 대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용두에 대면 심전도 측정은 총 30초간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 심전도의 상태는 동리듬이라 나와있고 여기서 이제 I 버튼을 누르면 심장이 일정한 패턴으로 박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이라는 것이죠. 부정맥이 감지되면 여기도 뜨겠죠. 여기 나오네. 이 심전도는 심방세동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애플워치는 심장 마비의 징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또 뭐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요? 뭐 증상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고 그럼 기존에 있는 심박수 측정이랑 무슨 차이죠? 심박수 측정은 심전도와는 다르게 워치 뒤에 있는 광학 센서로 손목의 혈류를 감지해서 심장이 분당 몇 분 뛰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정기적으로 뛰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박수 측정과 다르게 심전도 측정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과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는 탈분극으로 심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양쪽 팔에 미세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할 때는 그냥 용두에 손가락을 올려두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와! 손가락을 바로 떼니까 심전도 측정이 초기화돼요. 애플워치에서 이 기능을 쓰게 되다니. 애플워치에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앱에서 심전도로 들어가면 내가 측정한 결과값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금방 측정한 이제 동리듬을 보면 심방세동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의사 제출용 PDF로 내보내기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로 측정한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니까 불분명히 한번 떴거든요. 이것을 눌러보면 애플워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제대로 착용해서 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의 심박수가
100에서 120 bpm 심장 박동기나 제세동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분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시계를 하나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참고 용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어졌어요.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미리 예방하는 것과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병원에 가서 처리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또 오늘 새벽에 iOS 13.4 그리고 watchOS 6.2의 최종 GM 버전이 올라와서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애플워치에서 심전도 기능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활성화를 한번 한 애플워치는 어쩌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진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굳이 베타까지 올려서 아이디를 공유하면서까지 활성화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서 빨리 한국에서도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와 애플워치에서 심전도 측정 기능을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 얘도 예쁠까요?